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쏟아져서 나온 하락이고 그 반대 매매의 핵심은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코스피 하락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는 사줄 사람이 없는데 연준도 양적 긴축한다고 연준도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 국채를 줄인 지 오래됐고 사줄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5% 이상 갔는데 보통 이 수준을 넘어가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싸게 발행한 국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6에서 7% 정도 됐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13%까지 올라갔고 만약에 이 수준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예산 대비 이자 지급이 24%까지 늘어납니다. 일본 꼴이 나는 건데 저렇게 되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해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애초에 사람들은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왜냐하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발적으로 경기 침체를 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조금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이상 하지 못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말이 많다는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뻥카를 날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반대 매매가 쏟아졌고 어제 오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갭으로 3번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정상이 아니면 시장에 정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반대 매매. 그래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가격이고 팔기 싫은 가격이지만 던지고 있다. 그래서 요걸 다 던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면 반대 매매 당하고 나면 항상 오릅니다. 이건 뭐 거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예고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주로 인해서 조금 거품이 있었다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우하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좋을 때 팔고 다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좋을 때 팔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 물론 테마를 타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SG발 하락이라든지 최근에 영풍재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인위적인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중국하고 경쟁 때문에 경쟁을 끝낸 종목이라 하더라도 계속 저마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고 경쟁하는 쪽에서는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중국하고 경쟁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만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장기적인 우하향 장세에다가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한 어떤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로 예금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시도해야 될 게 적립식 투자밖에 없다. 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다가 튀면 팔고 쌀 때 분할로 매수했다가 튀면 팔고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태양광 투자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완을 한다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을 갖고 있는데 태양광 투자를 하는 거랑 1억을 갖고 적립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쪼개서 9,900만 원 현금 갖고 있는 거랑 이거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완을 하자라는 개념인데 앞으로 요 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왜냐하면 일찍이 없었던 출생률이기 때문에, 도시국가에서도 없는 출생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거 일본이 그 거품이 꺼지고 나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없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일본의 잃어버린 지금까지 쳐서 3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가치를 지켜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순채권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보같이 저러고 있지 말고, 순채권국이니까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로금리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 벌어놨던, 한국에서 투자를 했던 해외 채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화 약세가 된다면 해외 투자에서 수익 플러스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또 보장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제로금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없고, 제조업 국가들은, 제조업 강국들은 한국처럼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수입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야 되는데 미국 따라 금리를 올렸으니까 앞으로 큰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본에 없던 또 우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쉽사리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면 없던 길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말은 못하지만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 큰일 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태양광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제조업체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이걸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돌아갈 것이고, 60세에 퇴직하실 분이 한 70세까지 일하면서 버틸 수 있다. 근데 한 10년 정도 후 에는 이 제조업 절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 제조업 절벽이란 건 결국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한테 외국인 채용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제조업의 절벽이 올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취업을 허용을 한다면 제조업이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제조업 절벽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산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예를 들어서 공장만 있다. 공장이 1000평이 있습니다. 이 1000평에서, 요 공장 1000평에서 생산하는 게 본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올려가지고 한 500kW 되니까, 이러면 외국인 한 5명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태양광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앞으로 저게 계속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것만큼은 시장이 아무리 나빠져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통망을 보강한다 그러면 LS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게 이 양수발전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관련주는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태양광 투자를 하면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매월 수익을 가지고 요 양수 발전 관련주를 모아가자. 이런 생각이라서
종목을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양수 발전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뤄볼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코오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점에서 산 종목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코오롱 한번 살펴보고 이 양수 발전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8,000원에 사셨으면 작년에 조금 단기 시세 내고 나서 죽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설거지, 예. 이게 뭐 큰 종목이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뭐 수수는 그렇습니다. 예, 주가가 시장이 좋을 때 올랐고, 시장이 꺾일 때 같이 꺾이고 한번 반짝했다가, 이 작년 10월이면 제일 나쁠 시기입니다. 예, 이때 뭐 어떤 설거지 관련된 흐름이 나왔을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거는 시장의 어떤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데 크게 불안한 요인은 없습니다. 불안한 요인은 없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다 보니까 주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게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상속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주가 관리를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인보사 관련해서 지금 그래도 코오롱 쪽에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발 채무나 이런 쪽에서도 크게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28,000원이 오냐라고 물으시면, 글쎄, 우리 시장을 감안했을 때 이것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26,000원부터 매물이 가장 두텁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는 못 가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요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예, 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양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4기가와트를 짓는데 11조 원이 걸립니다. 11조 원이 듭니다. 물론 2기에 11조 원이라고 들지만 이건 건설비고, 지금 현재 신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리고 안전설비나 내진 설계까지 보강을 하고 방패장 건설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감안한 총 비용은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기가와트에 11조 원 정도 드는데, 최근에 짓고 있는 영동이나 홍천, 포천에 있는 이 세 개 합쳐가지고 1.8기가와트의 양수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4.3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료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 기간이 조금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결정까지는 빠르게 결정이 되고 수명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당 2.5조 원으로 쌉니다만 연료비가 비싸고 환경오염이나 탄소 배출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 앞으로 요 양수 발전이 대세다. 그러면 이 양수 발전에 앞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신고리 5569 합쳐서 2.8기가입니다. 11조 원 정도 드는데, 이 11조 원 정도 드는 비용이 그 11조 원 정도 드는 비용이 건설 투자비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수적인 것까지 더하면 2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전보다도 이 경제성이 높은 양수발전소는 어떤 형태냐? 여기 이제 지리산에 있는 양수발전소인데, 이 상부 발전소가 있고 하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로 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여기 물이 많으면 여기서 또 발전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남아돌 때 이쪽 물을 상부로 퍼올립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발전을 시킵니다. 사실상 ESS랑 똑같은 건데 요 양수 발전이 국내에서 건설이 10년 이상 중단이 됐다가 예, 최근에 이제 재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수 발전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게 있느냐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있는데 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찾으면 금방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별것도 아닌데 있는 척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낮아가지고 저만 일단 제가 좀 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지. 만약에 지금 쪼끔이라도 사면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런 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양수 발전이 좀 민물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바다에도 가능한데 이 남해 같은 경우는 보면 요런 물에서 가까운 자리에 70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하고 요렇게 퍼 나르는 형태로 여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수 양수 발전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양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차가 700m 이상이 나면 예, 훨씬 더 예, 그 발전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5% 정도의 발전인데 이 남해군 사진을 들고 온 이유가 이쪽에 보면 이 계획관리 지역 땅이 있습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인데 평당 15만 원 정도인데 이 땅을 지금 남해군에서 그 공익 목적의 공원을 조성할지 뭐 이런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공원을 건설하면 뭐 하겠습니까? 태양광 발전소나 건설해야지. 그래서 이 제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자 이쪽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양수 발전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양수 발전으로 ESS를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게 보니까 생각보다 앞으로 좀 생각보다 많이 지을 것 같다라는. 예, 그렇게 되면 그 짓는 회사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환하는데 5분이 아니라 3분입니다. 펌프로 물을 퍼올리다가 예, 펌프로 물을 퍼올리다가 전기가 남아돌 땐 퍼올리다가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3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ESS보다 훨씬 좋고 발전 전환하고 나서 지속되는 기간도 아주 깁니다. 뭐 하루 종일 또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맞는 이유가 비 오는 날 태양광이 발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양수 발전은 모인 물을 그대로 그냥 발전을 하면 되니까 양수 발전에서 올라가는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런 예, 구조를 갖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뭐 ESS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양수 발전을 곳곳에 하면 지으면 한전에서 개통망을 추가 확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있는 용량 갖고 이 양수 발전에서 발전한 걸 전국에 뿌려주면 됩니다. 있는 개통망으로. 예.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예.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발전소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전의 개통망 확충 비용도 절감하고 아파트에 집중된 건설업에 좀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고 경제성이 최고입니다. 건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안 들고 환경 영향도 미미하다라고 나옵니다. 대규모 댐을 건설을 하면 이게 안개가 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안 침하도 있고 양수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반환경은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태양광과 양수 그리고 이제 원전이 더해져 가지고 향후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대비를 한다면 네, 한국 신재생 에너지 환경이 좋지 않은 한국에서 최고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의 과대망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ESS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명이 15년이고 영구적인 게 있고 1기가와트 건설하는데 한 5조 원에 2.4조 원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소모품 개념인 거고 요거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
효율이 이제 인버터 감안하면 한 90%, 이 양수 발전은 85%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통 한 4시간 정도면 다 방전을 해 버리는데 물 다 쏟아낼 때까지 거의 24시간 발전이 가능하고 예 특별한 단점이 없습니다. 예 근데 ESS는 화재 위험도 크고 저장 기능만 있는 대신에 양수 발전소는 저장도 하고 비 오면 수력 발전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단순히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주 최상의 어떤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과대망상으로 넘어가서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가 출력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통망을 육지로 확충해서 뭐 전기를 송전을 한다든지. 근데 가까운 육지가 호남 지역인데 이 제주도에서 호남 지역인데 호남 지역도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개통망을 보강을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차라리 요 주변에 이 분화구, 백록담 분화구 주변에 적당한 공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상부 발전소로 쓰고 저 밑에 하부 발전소를 쓰면 이 높이 대부분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예. 그러면 용량이 다소 적더라도 펌프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도 1900m 정도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적은 양으로도 에너지 저장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낙차를 이용한 발전을 하면 전기 생산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태양광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랑 보완을 하면 태양광 설치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개통망 자체적으로 요 양수 발전소하고 태양광으로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약간의 망상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장 용량이 이제 백록당 같은 경우는 5.6 톤밖에 안 되는데 5.6만 톤. 근데 그거는 이제 요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고 요 분화구 이 자리를 다 채운다라고 했을 때 한 500만 톤 정도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높이가 1900m니까 제주도의 개통 문제를 아주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한창 발전이 많이 될 때는 태양광으로 한 76%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거를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데 전기를 쓰고 예 태양광 발전 안 할 때 이걸 물을 내려 가지고 예 전기를 생산하고 이러면 '최소 비용으로 제주도의 개통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요런 생각인데 약간 망상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정신병의 영역으로 간다면 요게 있습니다. 이게 백두산 같은 경우는 20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서의 개통망이라든지 에너지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여기다가 상부 발전소를 아니 상부 저수지 그리고 요 밑에 이쯤 해 가지고 하부 저수지를 해서 낙차 2,500m 정도를 이용을 한다면 북한에는 개통망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그리고 건설비가 아예 들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다 물이 갇혀 있으니까. 예. 아예 들지는 않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예 건설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양수 발전소가 앞으로 단순한 개통망의 보완이나 뭐 전략의 보조 전략원 그리고 전기가 없어도 이건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올 다운이 됐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 예 그것도 양수 발전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앞으로 건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10년 이상 안 하다가 이제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뭐 제주도의 개통 문제라든지 통일 이후 아니면 북한이 예 개방한 이후에 요 백두산 천지를 활용한 양수 발전소까지 예 생각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주식 시장이 나빠지고 점점 더 희망이 없다.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이 다양한 절벽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경기 침체,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전기 사용량은 후진국으로 가더라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생필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하고 관련된 쪽은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양수 발전 수요가 늘어난다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그 회사는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수익금으로 그걸 천천히 매달 사가자. 왜냐하면 양수 발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어딨지? 필요한 기간이 7년인데 뭐 결정은 3개월이니까 빨리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다 지을 때까지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천천히 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우리 시장도 나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번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 태양광 수익을 훨씬 더 또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양수발전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지역별로 제주도에 뭐 도움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 양수발전소 설치하면 이 지역에 또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뭐 쟁점이 될 수 없는, 예, 좌우 여야 막론하고 다 환영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